4분 남았습니다. 3시 26분 45초 지나갑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2% 정도 하락하면서 2570.70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내주는 수치, 그리고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제한됐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8거래일 만에 결국에는 상승 랠리가 멈췄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는 하는데요. 약간은 좀 주춤되는 모습 오늘 장에 나오게 됐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간 밀립니다. 0.12%의 하락으로 908.45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도 1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장 초반에 이 한 11시 구간 초반에 살짝 상승 전환 되기는 했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약보합권의 횡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파란불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잠잠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 두 종목이 2% 안팎으로 올라서 다소 좀 눈에 띄었고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네요. 에코프로 그룹이 다시 힘을 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윗꼬리가 다리거나 혹은 음봉을 기록하니까 다시 또 에코프로 쪽으로 가는 걸까요? 현재 에코프로 BM이 0.68% 오름세 나타내고요. 에코프로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6% 정도까지 상승세 띄면서 현재 양봉의 길이를 점차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도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한 3% 정도의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16%대, DX가 8%대, 반면에 엠텍이나 퓨처엠, 이 포스코 홀딩스는 2% 안팎의 조정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 급등으로 마감되는 종목군들 특징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약간씩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오늘은 전고체, 전구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는 삼성 SDI 쪽에서 이번에 오토상해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 거 지금 파일럿 제품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고체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유일에너테크, 원래 전고체 하면은 이수화학이나 환농화성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약간은 후발주자 성격이 오늘은 좀 더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도 대체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의 GDP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였죠. 예상치 4%, 실제 발표는 4.5%. 이에 따라서 중국향 종목군들,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동반 웃었습니다. 항공 좋고요. 여행 쪽은 그만큼의 탄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향 소비재 쪽, 화장품이라든지 이쪽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는데 항공 쪽으로는 현재 진에어가 4% 정도의 상승이고 제주항공이나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지수보다는 종목 보느라 오늘 좀 바쁘셨을 겁니다. 장중에도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리고 장 초반에 좋았다고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던 종목이 갑자기 또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다소 좀 밋밋하게 움직였고요. 일본은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중국 증시 플러스권 뚜렷하게 나옵니다. 먼저 일본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가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서 그런지 오늘 아시아 증시 다소 좀 제한된 움직임을 띄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는 0.51% 상승하면서 28,658.8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뭐 크게 추세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강보합권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증시보다는 아마 오늘 GDP 많이들 분석하셨을 거예요. 11시 구간 안팎으로 GDP를 비롯해서 산업생산, 소매판매, 그리고 또 투자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중국 경기가 1분기에 꽤나 탄탄했다,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국 증시는 오전에는 상승하락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는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3,400
400선의 저항에는 부딪혀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입니다. 0.24% 상승하면서 3,393.5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00 임박했습니다. 이어서 심천 쪽 보겠습니다. 심천 쪽은 강보합권으로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참고로 중국 증시는 3,340선이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까지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시원스럽게 뚫고 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요. 최근 들어선 달러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7원 50전 상승하면서 1,318원 60전의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가 1,317원에서 1,320원권. 오늘 밴드가 3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계속해서 1,310원대 후반에서의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원달러 환율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동안 올라온 데 따른 부담인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 속에 우리 지수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전장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가는 2,570선입니다. 2,571.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장 초반에는 2,557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좀 저점을 일찌감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뒤로 다시 2,579근으로 올려줬고요. 그 뒤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이 횡보하면서 장 막판에 살짝 더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종가 2,570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늘 기관의 매도가 좀 주요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오전장 장 출발할 때쯤만 해도 매도세가 더 많았는데 금세 매수 우위로 돌려놨죠. 외국인은 3,4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 다만 좀 많이 팔았습니다. 6,600억 원 이상 기관에서는 순매도세 나왔고 개인 쪽에서도 일단 사들였네요. 3,600억 원 이상 개인은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부진했습니다. 1.99%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의약품 요새 자꾸 밀리죠. 3거래일 연속 업종 차트상 하락이고요. 게다가 그 낙폭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끌어올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가에서 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전기가스 그리고 기계 이 업종이 나란히 1.9%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건설이 1.3%, 운송장비가 1.27%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보시면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섬유이복이죠. 2.58%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섬유이복 요새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대표 종목인 FNF 이런 종목이 눈에 띄게 강한 탄력 속에 업종 지수도 크게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보험 1.48% 상승, 화학이 1.04% 상승 마감, 그리고 운수창고와 음식료품 업종이 나란히 0.5%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좀 보시죠. 일단 대만의 TSMC의 설비 투자 삭감 우려 등 좋지 못한 소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보시면 빨간불 들어왔죠. 0.46% 올리면서 65,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 밀렸죠. 1% 내려오면서 87,600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호재거리들이 좀 있었죠. 먼저 LG화학 쪽에서 중국 화유 코발트와 손을 잡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전 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화학 뚜렷하게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텨줬습니다. LG화학 보시면 2.48% 끌어올리면서 8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에서 59만 2천 원 오늘장 종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 SDI 이쪽에서는요, 중국의 오토 상하이 2023 이런 행사에서 전 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또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삼성 SDI 전장 대비 1.46% 올랐습니다. 76만 6천 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믿기지 않는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장에서는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2%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포스코 퓨처엠 상대적으로 이쪽은 낙폭이 좀 적었죠. 어저장에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0.65%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무엇보다 자동차들이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 소식 악재 한 가지 불거지면서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징주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자동차주의 악재가 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존보다 올해는 좀 요건이 엄격해져서요. 대상 차종이 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명단에 포함되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 나타났던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현대 위아 3.5% 밀리면서 61,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HL 만도와 한운 시스템 그리고 화신 같은 종목도 특히 화신은 5%가 넘게 빠지는 모습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도 덕양산업이 4.7% 내렸고요. 임팩 같은 종목은 7%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임팩은 9,950원, 만원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평화산업도 7% 넘게 내렸고요. 금호타이어, 최근에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4% 가까이 내리면서 4,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특히 화장품과 항공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화장품주들의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등 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눈길을 좀 끌게 됐는데요. 중국의 회복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8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장 5%가 넘게 들어올리면서 68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위에 보시면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도 나란히 5에서 6%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코스맥스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5% 가까이 올리면서 8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한국콜마가 4.46%,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들 보시면요.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국내 항공사들도 이 중국 노선의 재운항과 증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에는요. 중국이 일본 노선 다음으로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쪽 기대감이 더 크게 나오면서 이쪽의 주가가 특히 더 눈에 띄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LCC 모아봤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 7%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에어부산이 4.99% 상승, 정확히 오늘장 종가는 4,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에어가 4% 넘게 올랐고 제주항공도 2.46%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0.05% 아주 아쉽게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거래를 마치게 됐죠. 윗꼬리, 아래꼬리 좀 길게 달았습니다. 포인트로 0.48포인트 아주 적게 좀 빠진 수준이고요. 910선 근처에서 909.02포인트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출발할 때가 910포인트 이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는 오후장에 나왔던 저점이 902포인트. 그러니까 하루 동안 위아래 변동폭이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910선 근처까지 다시 좀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나란히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사들이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개인이 2,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1,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파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코스닥도 역시 2차 전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아직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BM이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또 탄력적으로 갔죠. 에코프로 BM은 0.68%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나 하지만 빠지진 않았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6% 넘게 강했죠. 65만 6천 원까지 다시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양극재 종목인 LNF도 덩달아서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LNF는 3% 이상 강세로 32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제한적인 움직임만 보이면서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가량 내려갔습니다. 25만 2천 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도 사실 좀 상당히 생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 DX 이 3월 말만 해도 주가가 6,000원 단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19,000원대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IT와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새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포스코 DX에 바로 이런 종목까지 몰리면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장에도 8% 넘게 오르면서 종가상입니다. 17,000원 근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1에서 2%가량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 가운데 최근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JYP 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 오늘장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0.57% 소폭 내려가면서 87,8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도 상당히 좀 덜 빠지고 내렸죠. 0.05% 약보합권에서 186,4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급등주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다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렸던 삼성 SDI나 LG화학 쪽에 전고체와 전구체 관련된 이런 호재들도 있었고요. 2차 전지의 재료가 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모두 좀 묶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좀 보시면요. 리튬이나 니켈,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XM100셀이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925원에 오늘도 상한가 안 풀리고 거래 마쳤고요. 다이나믹 디자인도 또다시 급등하면서 이달 들어 거의 3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질주하는 포스코 그룹에서는 오늘 스틸리온이 그리고 역시 2차 전지 소재로 부각되는 비철금속에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이 나란히 16%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충전 사업 관련된 종목이죠. 백광산업 같은 종목도 강하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10% 가까이 올렸고요.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한농화상 당연히 좋았고요. 이수화학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윗골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자, 이런데 이 가운데서 코스닥 종목이긴 하죠.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된 종목이 TSI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15,58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코스닥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전기라는 종목 있죠? 이틀째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화전기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4배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장 종가는 1,535원입니다. 그리고 썬바이오 같은 종목이 어제장부터 부각이 되는데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장도 그리고 오늘장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붙으면 거의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EV 첨단 소재는 사실 상황이 더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여기는 한 달 만에 거의 8배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 급등하면서 20% 넘게 솟구쳤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모베이스 전자 이쪽도 상한가 기록됐습니다.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25%대 급등, 유일에너테크 같은 종목도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RF세미도 요즘에 계속해서 강세죠. 15% 넘게 윗골에 달았지만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윤성FNC도 오랜만에 아주 강세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4%를 들어 올리면서 17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